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관계가 말이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이죠. 영편도에 200발의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말이 사격 훈련이죠. 그러니까 연평도의 집단, 그러니까 이제 포 사격, 이게 사전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즉각 대응 보복, 왜냐하면 즉강 끝,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측강 끝에 의한 보복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정은이의 대남 도발은 거침없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측강 끝 비례의 원칙이 아니라 측강 끝 플러스 10배의 원칙으로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북한 포 공격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200여 발의 포를 집중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자, 관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그 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어제 부산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자, 부산병 이 해당 번역 그러니까 뭐죠? 이 외상센터 여기 외상센터 센터장 그다음에 담당 주치의 이런 분들이 비판 성명을 내놨고 어제 이제 부산시 의사회에서 내놨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대학생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광주시 의사회 전라남도 광주 거기입니다. 예, 여기 경기도 광주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서울시 의사회에서 일단 집단 이 비판 성명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를 정계 은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이 단체도 말이죠. 단순하게 이번에 이재명의 이 피습과 관련된 이 병원 진료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정계 은퇴 이 압박 여론을 조성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판국에 지금 장경태하고 정경태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홍익표 야 요것들 싹 다 내년에 떨어뜨려야 내년이 아니죠. 이번 4월에 떨어뜨려야 돼요. 이 장경태 이 해괴망측한 이 궤변 이거 이재명이 닮아가요. 참 큰일 났어요. 이재명 바이러스가요. 지금 민주당에 너무나 세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이 백신을 빨리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는데요. 자, 북한의 포 사격과 관련해서 긴급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200여 발의 포격을 아침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200여 발의 포 사격을 이 뭐 비붓듯이 이건 뭐 퍼 부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연평도 주민에 대해서는요. 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9.19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한 후에 대규모 해안 도발이 되겠고요. 합참에서는 엄중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참의 이 발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북한군은 오늘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곳 일대하고요. 연평도 북방 등산곳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요. 북방에선 북방 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군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포격은 지난해 11월 23일 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이 서해 완충 구역 내에서의 보병 사격을 재개한 것이고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이번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입장문을요. 자, 우리 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가 있고 우리 지금 해당 면에서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요, 상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문을 확실하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가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이 해안포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군에 지금 이제 현지 지도했다고 이제 북한 중앙TV에서 또 이제 과거에 내보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합참은요, 지금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상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연평 면사무소 관계자는요. 이미 대피소로 대피령이 내려진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대피령은요. 12시 2분하고 1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도 대응 보복 사격에 나설 것이다. 당연히 나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와 군은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의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각종 대남 도발을 지금 강화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 도발 훈련은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에 말이죠. 5차 당 전원회의 요 마지막 회의 때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때서부터 이러한 대규모 도발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고 대응책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 군 당국에서는 강구해 왔을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이 북한이 말이죠. 새해 연초에 총선 전에 대규모 대남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 요 도발을 김정은이가 지시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매우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까지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북한의 이런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 알려져 있지만은, 정부 당국,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사전에 징후를 충분히 포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도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처음인 것도 처음이지만은 연평도 천안함 포격 이후에 이 군사격 훈련이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이죠. 연평도 인근에서 도발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이렇게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도발이 아닌가. 그리고 이 NLL 이 북지역의 딱 탄차 지점을 형성하게 한 것은 고도로 통제된 도발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요. 더 이제 NLL 이 나무로 떨어진다. 이거는 뭐 국지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원식 신원식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지난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6보병사단인가요? 여기를 갔을 때도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뭐 우물쭈물 해갖고 뭐 아이고 이거 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갈겨버려. 딱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시 즉각 끝. 그 대북 이 보복 응징 이 지시가 제대로 정말로 이게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맞게 군에서 대응 조치를 그러니까 이 지시사항을 대통령의 특명을 이행하는지 요 방어 태세 그렇죠. 대한민국 군의 이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측면에서 NLL 이북에 딱 떨어지게끔 도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선 조치 내용이 이제 뭔지는 아직 군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 그 주민들의 대피만 시켰다? 그러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피만 시킨 것은요. 좀 그냥 신원식 장관이 뭐 즉각 끝,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조건 먼저 쏘고 봐. 이런 지시를 내리기 이전에도 이건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격 훈련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도 포격 훈련을 해서 NLL 이남 지역에 즉 이북 바로 직전에 떨어지게끔 우리도 훈련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합참에서 대응 사격에 나서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군 대응과 관련해서 기본이 뭡니까? 비례 대응이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례 대응의 원칙은 이미 모든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선조치에 그리고 국방장관도 즉각 끝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바로 포가 넘어올 때 9시에서 11시 사이에 최소한도 한 9시 반 정도는 이미 때렸어야죠. 때리지 않고 지금 와서야 대응하겠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종이호랑이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대응할 바에는 아직 하야 마십시오. 이거 신원식 장관이 바뀌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바로 얼마 전에 말이죠. 연말에 가가지고 야 북한이 도발하면 먼저 쏴.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쐈어야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2시간에 걸쳐서 200발 또는 400발을 갈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군의 대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군의 대응에 정무적 판단이 1차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 요 점에서 저는 비판의 수위를 좀 높이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부산 민심이 노했다.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대 학생들도 노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이제 불을 질렀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로 민주당을 안 뽑겠다.
부산대생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안 뽑겠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이미 보도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말이죠. 광주시 의사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의사에서도 이미 반발문을 내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전남, 광주광역시 여기 의사회, 그리고 서울 의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계는요, 여전히 굉장히 지금 살벌하다. 예, 반발이 세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쭉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참 이게 뻔한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시 의사가 됐든 광주시 의사가 됐든 기본적으로 헬기 파동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부산대병원이라고 하는 지방병원에 대한 무시 현상이 의사들의 인내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내용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요, 제목 성명이요.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래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이거 반드시 누가 좀 고발 좀 해라.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모든 내용.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또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이거는 이제 강제 수사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거를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보 공개도 별도로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의사의 성명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한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 헬기 이송된 것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형태이고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그리고요, 부산시 의사회에서 이재명의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는 데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구급차나 헬기 이송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의사에도 어떤 제목으로 성명을 내놨느냐? 공정과 기회박탈, 그리고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 이런 제목으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시 의사의 비판 성명을 내놓으면요, 피스비오 이송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광주시 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또 집도할 의사가 다른 일정으로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술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돌연 서울로의 전원을 요구했다. 자,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 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핑계만 대는 일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의료계의 반발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서울로의 전원, 그리고 헬기 이송, 그리고 이제 부산의대에 대한 무시 현상, 요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요 초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다른 이 의사협회 이런 데서는요, 차제, 이런 무능한 무식한,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제조기인 이재명의 정계 은퇴를 강력히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성명은요, 이재명의 정계 은퇴, 그리고 이 메디칼 이 정보 반드시 공개하라. 정보 공개 청구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고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총선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장경태가 역시 장경태다운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요, 장경태다운 일 뭐냐?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지금 사진을 배지를 달고 지금 해먹고 앉아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자, 장경태 얘기까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장경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 같은데 무조건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못됐어요. 자, 그러니까 서울대도 달래고 부산대도 달랬는데 그 논리가
이상 회계 망측하고 그 달래는 내용에 많은 논리적 모순이 게재되어 있다. 이게 저의 판단인데요.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경태의 발언은요.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부산대는 정말 비상치료만 하는 데야. 응급치료만 하는 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산대학에서 응급치료 한 거 맞잖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맘이지. 그래서 서울대로 간 거야. 뭐가 잘못됐어? 요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지의 핵심을 교모히 벗어나가는 이 장경태, 이 꼼수, 야, 이거 거짓말쟁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어디 발언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저는 서울대냐 부산대냐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둘 다 충분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가족들이 간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과 가까이 있는 또 해당 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수술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환자가 우선이지 가족이 우선입니까? 이 프레임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간병해야 할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아니, 부산에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이재명이가 그럼 6인실에 가서 앉아 있을 겁니까? 어차피 특실. 그럼 특실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실 가면은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있고 그 옆에 간이 침대가 다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김혜기가 그렇게 존귀스러운 그야말로 존귀할 만한 분입니까? 아니, 좋다 이거. 그러면 옆에 병원 옆에 호텔 가서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병인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간병인. 돈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간병인들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병인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오로지 가족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아니, 환자 우선을 해야죠. 여기에 장경태 발언에 사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간병인과 관련된 대책을 적극적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히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한 개 정도 있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앉아서 치료를 받았다면 정말 더 비상 응급 받아야 될 환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비상급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걸 부산대가 좋으냐 서울대가 좋으냐 이런 논쟁은 너무 한가한 논쟁이다. 이것도 웃기는 게 말이죠. 다른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양보했다는 논리잖아요. 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못하면 자, 헬기 수송. 이 헬기는 지금 부산대 병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대 병원의 이 병원 능력이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 최고 커요. 병상도 수백 개. 예? 의사도 17명. 정부 예산도 50억. 이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하지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정도로 다른 환자들 우선시했다.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서울로 올라왔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이 병원 비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게 건물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50억, 서울대병원은 6억, 17명에 6명, 환자 수가 1595명 대 235명, 병상이요. 124개나 되고 서울대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 치료받을 서울 인구가 얼마예요? 서울 인구가 수도권만 거의 1000만이 가까이 되고, 서울 시내만 수도권까지 합치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수가 2000만이에요. 그러죠? 자, 환자 발생 가능성이 그러죠? 병상을 이렇게 딱 병상에 누워 입원할 수 있는 환자 발생 가능성이 서울이 큽니까? 부산이 큽니까? 장경태의 무식한 인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커요? 서울대 와서 딱 점령하고 있는 게 다른 비상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부산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병상수가 25배가 되잖아요. 부산이. 이런 무식한 장경태.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논쟁.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장경태 말이 맞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아주 작은 소리로 짧게만 대화가 가능하다. 당무 복귀는 전적으로 의료진 속인이 중요하다. 이번에는요, 가족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 얘기하다가 얻어맞았잖아요. 의료진한테 다 넘기고 있어요. 예. 아니, 여기서 두 번이나 쿠션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작은 소리, 그 다음에는 아주 짧게.
지금과 이재명이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장경태 아직도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 전선을, 예, 거짓 가짜 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요, 그 당시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장경태도 저도 약간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습 후에 제가 사고 현장에서 대표님 머리를 받치고 기도 확보를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다. 태어나서 그만큼 피를 많이 본 건 처음이다. 태어나서 진짜 피를 그만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장경태 그동안의 거짓말 행각으로 본다면 이것도 확실한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분들이 현장을 다 감식했다. 증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가짜뉴스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나. 인간 본연의 기본적 태도와 자세는 견제해야 된다. 여기서요, 인간 본연의 기본적 자세와 태도. 장경태도요, 인간 본연의 기본적 자세와 태도로 이 사건을 다뤄달라. 정무적 판단으로 이 병을 활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일단은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다. 자, 빠른 쾌유 기원하는 게 도리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김건희 여사 태국 갔을 때 그 심장번호를 챙긴 거, 그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 게 거기다 대고, 예, 무슨 그 홍보용으로, 예, 조명까지 가서 넣어서 촬영했다고 비판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예, 아니면은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장경태는 이런 비판을 할 인간적 자질이 무지하게 부족한 인간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